Let's Wine Together 35번째 순서입니다. 34번째 와인에 이어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가져와 봤는데요. 세인트 클레어 또는 생클레어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비뇽 블랑입니다. 우선 라벨을 보시면요. 생산 국가는 뉴질랜드죠. 생산 지역은 말보로인데요. 말보로 지역 지도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섬의 태평양에 면한 북쪽 이 끝이 말보로입니다. 다시 라벨로 돌아가면 와인 이름은 품종 이름이 와인 이름이 된다고 그랬죠. 소비뇽 블랑이라는 화이트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므로 세인트 클레어에서 만든 소비뇽 블랑 이렇게 부르면 되겠고요. 빈티지는 2023년, 등급은 뉴질랜드 GI 등급 시스템상 말보로가 메인 GI 리즌이죠. 그러므로 메인 리즌이 표시된 등급의 와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라벨은 세인트 클레어 패밀리 에스테이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고 비비노나 와인서치 또는 한국의 와인 20일 같은 검색 포털에도 나와 있지 않는 라벨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나와 있는 가장 유사한 와인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이 라벨인데요. 세인트 클레어에서 생산하는 5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리지널 시리즈의 와인 라벨입니다. 이 와인은 바디감이 중간 정도에서 살짝 모자라죠. 그리고 드라이, 달지 않은 와인이고요. 산도는 꽤 높은 이런 와인인데 1,510명이 이 와인을 리뷰를 했는데 그중 661명이 사이트러스, 삼나무, 그레이프프루트, 자몽, 레몬 같은 삼나무와 관련된 향을 언급하였고요. 481명이 패션프루트나 열대과일의 향을 언급하였습니다. 280명이 구스베리, 풀, 즙 같은 향을 언급하고 있는 와인인데요. 글로 된 리뷰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말보로 지역 소비뇽 블랑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잘 균형이 잡혔다. 코에서는 꽃향기, 풍부한 삼나무 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리뷰를 하신 분이 있고 묵직한 패션 프루트와 푸른 사과향이 코에서 아로마로 느껴지고 대담한 산도, 적당한 피니시가 느껴진다라고评을 했고요. 또 한 분은 뉴질랜드의 열대성 소비뇽 블랑인데 높은 산도와 중간 정도 바디감을 가지고 있다. 열대 과일, 삼나무, 패션 프루트, 파인애플의 아로마가 코에서 느껴지고 무게에서는 구스베리, 삼나무, 패션 프루트, 파인애플, 구아바, 멜론, 망고 같은 향이 느껴진다. 이렇게 리뷰한 사람도 있고요. 구스베리, 패션 프루트, 포도 과일이 바로 코에서 느껴진다. 이렇게 리뷰하신 분도 있고 파인애플, 자몽, 신선한 피망, 잔디, 약간의 바다향이 비친다고 하시면서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기분을 유인하게 만드는 와인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품평하신 분도 있고 산도는 크리스피하고 생기 있으며 약간의 미끄러운 질감이 느껴지고 자몽향이 피니시에서 느껴진다라고 품평하고요. 또 한 분은 강력한 열대 과일의 맛이 먼저 다가오고 그 이후로 신선한 그린 아로마가 뒤따라온다. 이렇게 품평하면서 좋은 미너럴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고 신선한 긴 피니시가 느껴진다.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었다라는 품평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와인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와인 메이커는 세인트 클레어 패밀리 에스테이트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창업자가 닐 이퍼슨과 주디 이퍼슨인데요. 부부인데요. 1970년부터 이 지역에서 포도나무를 재배를 했는데 여기서 재배된 포도는 직접 와인을 담그지는 않고 다른 양조업자에게 공급하는 역할만 했는데요. 1994년에 이르러서야 직접 양조를 하기 시작했고 이때 와이너리 이름을 세인트 클레어 패밀리 에스테이트라고 지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라는 이름은 1978년에 포도를 재배할 때 땅을 빌려줬던 사람 이름이 싱클레어, 제임스 싱클레어인데 이 분의 이름을 따서 세인트 클레어 패밀리 에스테이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인은 여러 올해의 와이너리다 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고 마지막에 이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파이오니어 블록 11 셀 블록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샤도네이가 세계 탑 10에 리스트됐다라는 정보가 궁금한데요. 세인트 클레어 패밀리 에스테이트에서 만들고 있는 와인 시리즈를 보면 우선 오리진이 있고요, 리저브가 있고 파이오니어 블록, 제임스 싱클레어,
비카스 초이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오리진은 이 와이너리가 최초의 밭에서 재배되는 포도들로 만든 와인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오리진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리저브는 옥동 수순을 기획한다든지 하면서 좀 고급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포도도 말보로 일대가 아니라 서브 리전에서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있어서 한 등급 더 높은 와인이다. 이렇게 리저브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등급 더 높은 와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이오니어 블락은 말보로 내의 서브 리전들에서 서브 리전에서도 다 토양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 틀리는 지역마다 블록 넘버를 붙이고 블록의 이름을 지어서 말하자면 싱글 비냐드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임스 싱클레어 시리즈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최초 포도밭을 빌려주었던 제임스 싱클레어의 이름 딴 와인 시리즈가 있고 비카스 초이스는 사람들이 좀 더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와인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 시리즈별 와인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오리진인데요. 오리진은 로제가 있고 샤도네이가 있고 피노그리, 피노누아, 소비뇽 블랑이 있는데 말보로라는 GI상 메인 GI 리전 이름이 붙어있는 와인들인데 22불 정도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달러이기 때문에 8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소매가 16,000원 정도 홈페이지에서 적혀있는 가격이고요. 비오니의 그리너 벨티너라는 화이트 와인은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게브리스트레미너라는 쪽 리즐링 쪽 배통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까베르멜로, 메를로가 있는데 비오니와 까베르멜로, 메를로는 혹스베이에서 재배되는 포도로 만들었는데 말보로는 주로 화이트 품종이 많고 혹스베이는 레드 품종이 많이 재배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리저브 시리즈는 리저브란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일반 와인보다는 한 등급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서브 리전들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소비뇽 블랑의 경우에는 말보로의 와이라우 서브 리전에서 생산되는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리저브급 와인이고요. 피노누아는 말보로의 오마카 서브 리전에서 재배되는 피노누아로 만든 리저브급 와인. 말보로 거트라이 크릭 서브 리전에서 재배한 피노그리로 만든 리저브급 와인. 말보로 오마카 서브 리전에서 만든 리저브급 샤도네. 말보로 거프리스 크릭 서브 리전에서 만든 게르비스 트레미너. 말보로 라파우라 서브 리전에서 재배한 메르로로 만든 리저브급 와인. 혹스베이 림블렛 그레이블 서브 리전에서 재배한 시라로 만든 리저브급 와인. 그리고 리즐링 또 거트리 서브 리전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거죠. 이렇게 리저브급 와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와인의 특징은 메인 리전뿐만이 아니라 서브 리전 이름까지도 명기되어 있는 와인인데 여기 명기되어 있는 서브 리전은 2017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GI 시스템상의 서브 리전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와이너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등급 시스템상 메인 리전, 서브 리전으로 가지고 있는 와인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GI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이 이름들도 정식 서브 리전이 되거나 아니면 근처의 서브 리전으로 통합이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다음 시리즈는 파이오니아 블락이라는 시리즈인데요. 메인 리전과 서브 리전 거기다가 밭 이름. 그 밭 이름은 토양에 따라서 포도밭을 구획해서 블록 넘버를 붙이고 그 블록 넘버에 대한 밭 이름을 붙이고 있는 와인인데요. 첫 번째 와인은 소비뇽 블랑이죠. 말보로 딜론스 포인트라는 서브 리전에 소지하고 있는 블락 넘버 1. 블록 이름은 파운데이션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소비뇽 블랑이고요. 그 옆에 것은 같은 소비뇽 블랑인데 서브리전도 같고요. 다만 블록 넘버 3, 43 degree라는 이름을 가진 밭에서 재배한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와인이죠. 그 옆에는 샤도네인데 말보로의 오마카 밸리 서브리전에 소지한 블락 넘버 10, 트윈 힐스에서 재배한 샤도네로 만든 와인이고요. 다음 리즐링은 말보로의 브랑코트라는 서브리전에서 만든 블락 넘버 9, 빅 존이라는 빈야드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리즐링이고요. 다음은 피노그리인데 말보로 오마카밸리의 블록 넘버 5, 물 블락이라는 빈야드에서 재배한 피노그리로 만든 와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메를로도 있고 피노누아도 있고 게르비스 트레미너, 피노블랑, 피노누아, 샤도네, 시라, 피노누아, 소비뇽 블랑 이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를 다 소개하지 않고 이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니아 블락은 결론적으로 뉴질랜드의
메인 Geographical Indications의 이름 말보로 또는 혹스베이가 있고 거기에 서브 리전인 로어 오카마, 와이하파이, 오마카밸리, 김블릿 그레이블스 같은 서브 리전들이 이름이 있고 또 밭 이름들이 블락별로 돼 있다. 그래서 서브 리전 플러스 빈야드 이름 GI 시스템상 최고의 등급으로 볼 수 있겠죠. 뭐 가격도 뭐 33불, 42불, 뭐 40불 이렇게 되는 거로 봐서는 그러면 3만 원대 와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시리즈는 제임스 싱클레어 시리즈인데 어떤 와인들은 메인 리전이 있고 어떤 와인들은 서브 리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인 리전 이름이 표시된 와인은 말백, 피노누아, 피노그리, 소비뇽 블랑 있고 서브 리전까지 표기되어 있는 와인은 시라리움의 혹스베이, 김블렛, 그레이블스 서브 리전 분명히 되어 있는 와인. 또 샤도네 같은 경우 말보로, 오테르 밸리 서브 리전 이 이름이 되어 있고 거의 오리진과 비슷한 가격대에 출시가 되고 있는 와인들이고요. 마지막 시리즈는 비카스 초이스인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러나 밝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색상조차도 좀 화려하죠. 그래서 소비뇽 블랑 같은 경우 말보로 리전이고 메인 리전 등급들 와인인데요. 소비뇽 블랑, 말보로, 소비뇽 블랑, 브라이트 라이트는 좀 색상이 좀 밝은 색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보로, 샤도네, 말보로, 피노그리, 말보로, 소비뇽 블랑인데 로제로 만든 말보로, 그리고 메를로. 메를로는 뉴질랜드로 돼 있죠. 뉴질랜드는 메인 GI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GI 등급상으로는 한 등급 낮지만 말보로의 가장 좋은 포도와 혹스베이의 가장 좋은 포도를 섞어서 만들었다. 이러면 혹스베이 메인 리전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말보로라는 이름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라는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등급 자체가 또 낮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비카스 초이스 등급이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트렌드 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나와 있는 서브 리전들은 2017년부터 시행된 GI 시스템에 따른 서브 리전들이 아니고 와이너리 자체의 서브 리전들로 이름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GI 리전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말보로와 혹스베이만 찾아보면 말보로의 경우에는 서든 밸리, 와이라우 밸리, 오테르 밸리 이렇게 세 개의 서브 리전이 있고요. 혹스베이 같은 경우는 코스탈 에리아, 힐사이드, 얼루비알 플레인스, 리버 밸리, 센트럴 혹스베이 이렇게 5개의 서브 리전이 있음을 알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의 두 번째 소비뇽 블랑인 뉴질랜드 말보로 GI 명기되어 있는 세인트 클레어 소비뇽 블랑이었습니다.